주한미군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모두 다 공감을 해요. 하지만 미국의 안보 상황이 한국을 희생시키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하는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한국이 버려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북미 대화를 하는 와중에 김정은이 조건으로 우리가 미국을 위협하는 모든 핵능력 다 없애줄게. 대신 주한미군 철수해다오. 그러면 트럼프는 돈도 못 받는데 그럼 미군 빼볼까? 라고 하는 위험한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과 대화를 했던 거의 유일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북한과 대화가 된 적은 있었지만 3번이나 만나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협상을 했던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서로 핸드폰 번호 알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지 않을까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서로 연락처를 압니다. 이거는 2016년도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나 김정은한테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줬어. 그러니까 핸드폰을 딴 사이인 거예요, 서로. 그래서 본인들이 원할 때는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김정은을 누구보다 잘 안다. I got to know him very well. I got to know him better than anybody. I got to know him very well. We had no problem with it.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놨고 나는 정말 김정은과 잘 지냈고 이걸 넘어서서 내가 김정은을 세상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보면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가깝기 때문에 한국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둘이 직거래를 통해서 원하는 걸 서로 주고받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장 김수영 기자입니다. 약간 현재 둘의 관계를 본다면 그 사이에 한국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사이에 한국은 없죠. 왜냐하면요. 1기 트럼프 때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정부를 끼고 협상을 했었거든요. 뭔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미국과 대화를 하는, 그래서 그 둘이 만날 때 어느 정도 한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 둘이 너무 친해져 버렸어요. 한국이 없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 게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상 북한과 채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북한은 채널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제일 수장들끼리 전화번호도 알고 편지도 주고받을 정도에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 편지를 읽어보면요. 연애편지 같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유세 과정 중에서 러브레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I just showed a letter that I received just yesterday.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어떻게 될까?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은 사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이란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핵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지금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높거든요. 게다가 또 이란은 트럼프 당선인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We are going to blow your largest cities and the country itself to smithereens. We're going to blow it to smithereens. 그래서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있습니다. 현재 또 전쟁 중이죠. 트럼프 당선인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자기가 가면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I will have the disastrous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t will take me no longer than one day. 그러니까 가장 빨리 양쪽으로 압박을 해서 이 전쟁의 협상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미국의 대외 정책의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런 다른 나라들의 신경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북한도 예전하고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미국과 협상을 해서 제재를 푸는 게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왕따 국가였거든요. 수입 수출 아무것도 안 되고 외화를 벌 방법도 없고 그냥 할 줄 아는 거는 핵을 만드는 것밖에 없는 이상한 왕따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러시아는 포탄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 북한이 화끈하게 베팅을 했어요. 우리 파병할게 해가지고 북한 군을 보내서 지금 푸틴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라고 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어도 당장 러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상대적으로 좀 멀어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하고 좀 관계가 서먹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또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떠올려 본다면, 일단 제일 친한 친구인 러시아를 통해서 원하는 걸 관철을 하고 멀어진 친구인 중국에 관심을 좀 돌려놓은 거, 이게 두 번째 순위일 거예요. 그 다음이 아마 미국을 통한 제재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이들 국가들에 비하면 좀 후순위로 밀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북한이 한동안은 대화를 이어갈 만한 주변 환경이 아직 마련은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인선을 한 거를 보면요,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배치를 했고요,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데 이분들이 대중국 강경파이기도 하면서 대북한 강경파이기도 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북한 인권법입니다. 이거를 본인의 이름으로 계속 갱신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어떤 주적 의원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김정은이 얼마나 잔혹한 정권인지 아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껄끄러운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요, 굉장히 강성이에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무기를 선적하고 러시아에 가고 있는 북한 선박을 아예 해상에서 차단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그냥 두지 말고 우리 위성으로 보고만 있지 말고 가서 그냥 우리가 차단하고 무기도 뺏고 막 이런 걸 하자라고 그런 강성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제재를 해야 된다, 세컨더리 제재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 정말 세네 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대북한 강경파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임명한 트럼프의 생각, 그게 뭘까 한번 떠올려 보면요, 1기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이 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사실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미 존 볼턴하고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뜬금없이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내가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시켰는데 정말 이상한 미친 사람이거든? 워낙 세고 강경파기 때문에 내가 별로 말도 안 하고 내 뒤에 그냥 세워놓기만 해도 다른 나라 정상들이 와갖고 내가 별로 터프하게 말 안 해도 나한테 다 주고 가더라,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트럼프의 인선의 전략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굿캅 배드캅 전략을 씁니다. 전면에 내세운 사람은 배드캅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강경한 발언들을 막 쏟아내게 합니다. 근데 본인은 굿캅이에요. 물론 1기 초반 때는 안 그랬지만 자기는 어떤 좋은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야 얘들아 왜 이래, 이제 좀 그만 싸우고 내가 이렇게 정리해 줄게 라고 해서 굿캅 전략으로 협상을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북한과의 전략을 할 때도 대북 강경파를 내세웠다는 거는 앞에서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미국의 이해관계,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밀어넣고 자기가 김정은과 어떤 마쿠에서 협상을 해갖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라고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핵화 협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북한은 자기들이 핵 능력을 가지고 핵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는 핵 강국이다라는 얘기를 대회에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감축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김정은이 최근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새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를 갖겠다는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헌법을 개정해서 막 집어넣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랑 뭔가 협상을 할 때 비핵화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우리는 핵을 가진 국가고 핵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랑 얘기를 하려면 핵국가끼리 1대1로 감축하는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핵을 뺏으려고 하는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없다. 그런 메시지를 김정은은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우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 능력만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핵을 갖고 있긴 하지만 미국까지 날려보내는 능력만 없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대륙간 탄도탄 멀리 쏴서 미 전역을 사정권에 갖는 ICBM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ICBM은 대기권의 위로 올라갔다가 대기권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이 아직까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을지는 모르겠다. 그게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핵을 니들이 갖고 있든 말든 간에 그거를 미국 본토를 향해서 만약에 쏘는 능력을 갖게 된다. ICBM을 미국에 발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미국은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감축 협상을 하면서 미국을 위협으로 하는 핵 능력만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우려고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우리를 빼고 미국과 북한이 막 대화를 시작을 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협상이 또 굴러갈 수도 있어요. 미국의 위협이 되는 핵능력만 없애는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가까이 살고 있는데 북한과 그럼 우리는 뭐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안보 불안은 여전한 상황으로 북미 대화가 전개될 우려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완전히 소외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어떤 거를 조건으로 걸 수 있냐 하면요. 김정은은 친서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한미 군사훈련 그만해라. 하지 마라. 우리랑 대화하려면 군사훈련 중단해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미군이 존재하지만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 원하는 방향대로 혹은 김정은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주한미군 철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다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원하는 만큼 못 받았다라고 했을 때 주한미군을 감축을 하거나 철수를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별로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미군을 줄여주니 너무나 좋은 꽃놀이패 같은 일이죠. 혹은 북미 대화를 하는 와중에 조건으로 그래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줄 테니 미국을 위협하는 모든 핵능력 다 없애줄게. 대신 주한미군 철수해다오 라는 걸 조건으로 걸 수도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도 못 받는데 그럼 미군 빼볼까? 라고 하는 위험한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이나 미국 공화당이나 외교안보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과 맞서는 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모두 다 공감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타이완, 일본이 전초기지가 돼서 중국을 억제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우려할 지점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중국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중국이 한국이 미국과 더 밀착하는 거를 걱정을 하는 단계는 약간 지난 것 같아요. 이미 한국은 미국하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충분히 밀착을 해서 한미일이 지금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중국은 거꾸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죠. 지금 무비자도 지금 중국이 일방적으로 막 결정을 하고 이번에 에이펙에서 시진핑도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
깊게 손을 내밀어서 한국을 끌어당겨서 자기들 쪽으로 좀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과 더 밀착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도움을 주거나 이런 거 당연히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바겠죠. 하지만 그거를 예전에 어떤 강압적인 힘을 보여줘서 눌러서 못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는 좀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 거칠게 나올 수 있으니 우리는 좀 유화책으로 한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의 안보 불안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높아져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배치를 해놨을 때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드를 배치를 할 때 중국이 아주 극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마 전술핵 무기를 배치를 한다라는 게 공론화되고 가시화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사드 배치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더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예상해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과 맞서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은 방위비 분담금이 더 우선이 된다. 나는 제대로 제값을 못 받는다면 주한미군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과 인터뷰를 했을 때 한국이 전략적으로 미국에 필요하지 않냐, 다 공감해요. 한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그러면 전부 다 철수할 거냐? 나는 전부 다는 철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감축하는 나는 미국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상상의 영역이지만 미군이 많이 감축된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뭔가 급변 사태가 일어나거나 안보 정세가 급격하게 요동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믿고 한국의 안보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전에 에치슨 선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결정적인 미국의 안보 상황이 한국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이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은 가정과 상상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라는 게 트럼프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굳건한 관계를 맺어놓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한반도가 쉽게 안보 경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19년 8월 5일 날 쓴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직후입니다. 그 직후에 트럼프가 그 회동 때 미국 측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김정은한테 직접 보내줬어요. 그걸 받고 김정은이 고맙다라고 답장을 하는 내용인데, 각하께서 엄선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제 기억에 계속 남아있게 될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날의 사진들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 그 사진이 제 집무실에 걸려있다. 사의를 표하며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굉장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아부의 아주 극대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트럼프도 이 사진이 자기 자택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도 자기가 판문점에서 만났던 그 사진을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건 연애 편지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라도 각하를 실망시킬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 각하께서 우리의 관계를 오직 당신에게만 득이 되는 디딤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저를 주기만 하고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는 바보처럼 보이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 인민들에게 바보처럼 보이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한테도 좀 주는 게 있어야 저도 면이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친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담아놨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원하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과의 군사게임과 전쟁 연습이 끝났을 때 제게 다시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그때의 실무급 대화의 시간과 장소를 논의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지금 나랑 대화하자면서 지금 나를 공격하는 훈련을 연습을 한다는데 내가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라는 생각에 앞에는 칭찬을 하는 듯이 막 찬사를 보내면서 뒤에는 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나를 이렇게 바보처럼 만들 거예요. 원하는 걸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런 식으로 편지에 기술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트럼프 이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김정은이 직접 트럼프에게 연락합니다. 아니 나는 주한미군 있는 거 너무 불편해요. 나 너무 싫어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하는 거 나 너무 불편해요. 나 싫어요. 이런 얘기를 직접 트럼프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는 얘기거든요.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이렇게 북한과 미국, 특히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 철저하고 주도 면밀하게 협상을 준비하고 미국 간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트럼프를 봤을 때 저 사람을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말고 저 사람과 협상을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협상가고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와 충분히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협상가로서 한국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떻게 협상을 해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책은 교양이를 부탁해를 책으로 펴낸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교양이를 부탁해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경제, 전쟁, 패권편과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도 지난번 교양이를 부탁해에 출연했을 때 내용으로 이 책 안에 제가 강연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조금 더 똑똑해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더 잘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교양이를 부탁해를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